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지만 특히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콩팥이라고 하는 심장인데요. 네, 오늘은 우리 환우님들이 사소한 습관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심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심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체내 수분과 염분의 양, 전해질과 산성, 염기성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항암을 받고 계시는 환우님이시라면 심장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고 또 간혹 정말 독한 항암제는 빠르게 몸에서 그 항암제 독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수액까지 맞아가면서 심장을 통해 독성을 빼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가 자연치유나 병행치유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망가지게 되면 면역을 올리거나 각종 요법을 병행하더라도 혹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제약이 생길까 봐인데요. 그럼 어떤 습관을 주의해야 심장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심장을 망가뜨리는 습관 첫 번째는요. 진통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심장과 진통제는 상극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우님들 중에 그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럼에도 단순히 진통제가 몸에 안 좋으니까 무조건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결론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안 그래도 면역이 약한 환우님들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네, 다행히 트라마돌 같은 약한 마약성 진통제는 콩팥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참고로 식물성 MSM이나 칸나비디올 같은 것은 천연 진통제로 알려져 있고 많이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네, 다만 그 칸나비디올 같은 CBD 대마 오일 제품은 최근에 여러 규제가 있어서 전문가에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그때 이게 심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심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원푸드 식사법입니다. 네, 어떤 식사법이 암 환자에게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뭐 저탄고지가 좋다, 아니면 완전 채식이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루 3끼 녹즙만 먹었는데 암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음식만 섭취하는 식사법은 심장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만 섭취하는 사람은 간에서 분해된 대사산물이 심장을 거쳐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나친 양이 들어오면 심장은 혈액을 과도하게 걸러내는 과여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여과 현상이 반복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야채만 섭취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습관은 혈중 단백질을 심하게 낮춰서 체내에 근육 손실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장기의 기능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골고루 맛있게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고지방 음식이나 인스턴트 또 합성 착색료와 같은 건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되겠죠. 몸에 좋은 현미밥, 각종 채소, 등푸른 생선, 불포화 지방 오리고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드시면서 치병을 위한 식사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무엇이든 한 가지만 고집하는 식사는 절대 좋은 치유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심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은요, 본인의 체력에 맞지 않는 과한 운동입니다. 예전에 운동을 과격하게 하시다가 어느 날 혈뇨를 보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심하게 과한 운동을 해서 근육이 파괴가 되고 또 파괴된 근육세포가 혈뇨를 타고 들어가서 심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급성 심부전증이나 근육이 괴사하는 횡문근 융해증과 같은 이런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이 체력이 다르고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누구는 개운하고 멀쩡한 반면에 누구는 어지럽고 막 허리가 아프고 밤에 몸살을 겪는 분들도 있죠.
저희 어머님도 처음 암 선고를 받으시고 초창기에는요,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해서 무리하게 걸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 체력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남편하고 그 문경세제 아시나요? 거기 삼관문을 걷고 올 때가 있는데 체력 좋은 남편보다 아무래도 제가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이 밤에 몸살로 좀 더 심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제 체력에 맞는 부분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법에 대한 내용은 리플에 고정으로 달아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면역을 떨어뜨리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치병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신장이기 때문에 평소 제가 말씀드린 3가지만 유의하셔서 건강한 치병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